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8회차인데요. 자, 전범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범위라서 일단 평소에 있는 진도들보다 조금 더 쉽게 냈습니다. 쉽게 했던 좀 제 의도인 거고, 약간 조금 변별력을 주기 위한 좀 포인트가 있었어요. 일단 먼저 문제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자료 1번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인데, 물음 1번 보시면 자료를 이용해서 나무의 제8기 법인세 신고시 필요한 세무정하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세부담 최소화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이런 세부담 최소화가 있으면 뭘 구라고 있냐? 감값이라면 바로 내용 연수인 거죠. 그래서 신종사사는 신규 수정 내용 연수이고, 그리고 중고가 있다면 수정 내용 수를 고려해야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1번절을 보시면 자, 건물 A와 B가 있고요. 두 번째 칸에 법인세법상 기준 내용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내용 연수는 법에 주어진 연수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고 내용서 고려할지 받고 있는 것인데,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그 위에 보시면 괄호 3번 있죠. 회사는 건물에 대하여 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신고한 바 없다 나와 있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기준 내용 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각률은 0.05가 되겠고요. 그다음 쭉 뭐 나와 있는데, 네, 건물 A의 자료 보시면 괄호 1번 볼게요. 자, 단기 초 건물 A에 대한 누계액 중 100만 원을 환입했습니다. 자, 환입은 어떤 거죠? 누계액은 환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환입은 이제 세법상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있는 그 분계가 다 없어져 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세무정은, 자, 우리 장부상에 있는 이익을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무정은요, 먼저 입금 산입하시고, 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100만 원만큼 기타 하시고요. 두 번째, 옆에 있는 이제 누계액이 있죠. 누계액을 취소하고 있는 거죠. 입금 불산입 하시고 누계액 1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누계액에 100만 원 마이너스 있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전개에 있던 상각부인액이 추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있는 거는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추인되고 있다. 이걸 가지고 문제가 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이제 건물 A는 지상 5층 건물로서 쭉 나와 있고, 회사는 당기 12월 말에 건물 A의 4층과 5층을 양도하고 기업행위조에 따라 회계 처리했다. 건물의 일부 양도인 거죠. 일부 양도였으면 양도 비율만큼 유보가 추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보가 추인되는 금액을 고려할 때 보시면요, 옆에 써보시면 뭐 별표 1번이라 할게요. 자, 유보 처분 시 추인액은, 자, 원래 정기말 유보가 400이 있죠. 그런데 앞서 있던 요 마이너스 유보에서 100만 원이 빠지고 있는 거죠. 자, 100만 원이 빠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양도 비율을 곱하고 있는 거죠. 양도 비율은 전체 층수가 5층이고, 그리고 층수가 4층과 5층이니까 두 개 양도했죠. 그래서 자, 그때 금액이 얼마냐면은 나와 있죠. 120만 원만큼. 그래서 요금만큼 해서 성금산입 이제 누계액에 대해서 12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 하면 되겠죠. 자, 그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1층, 2층에 대한 건물 부분에 대한 삼각시분 해야겠죠. 그래서 건물 A 삼각시분. 먼저 장부상 금액은 얼마예요? 장부상 금액은 삼각비가 주어진 금액이 1,500이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양도함을 뺀 나머지만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양도함 잔여 비율은 5분의 3이니까 삼각비는 일단 900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세법상의 한도예요. 자, 세법도 현재 취득가액은 얼마냐면 1억 5천 나오죠. 그럼 1억 5천에 대해서 얘도 잔여 비율을 고려해서 5분의 3 곱하시고, 여기에 이제 상각률 0.01을 곱하시면요, 자, 그때 금액이 450이 나오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450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세무정은 송금불산입 건물 A 상각법 부인의 450만 원만큼 유보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이 문제를 낼 때 이 금액이 한도가 초과되어 있잖아요.
만약 한도가 미달되었어요. 미달되어서 실무조객이 있다면 그때 유보를 취하되고 있는 건데 그 유보 취할 금액은 얼마까지인 거예요? 원래 유보가 정기 말이 400이 있지만 단기 중에 100만 원 추인되었고 100이 추인되었잖아요. 그럼 180인 거죠. 그럼 만약에 한도 미달액이 뭐 이제 200만 원이고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보를 추인할 수 있는 거는 180만 원까지인 겁니다. 그렇게 낼까 하다가 말았어요. 참고하실게요. 자,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건물비예요. 자, 건물비는 자료 보시니까 자, 2023년에 화재로 인해 소실된 건물과 동종의 건물을 보험금 수령액으로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험을 사고 있는 것은 뭘 고려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일충을 고려해야 되고 있는 거죠. 자, 더 볼게요. 화재 당시 소실된 건물의 장부가액은 2억 4천만 원이었으며 감가상각 부인액은 2천만 원이다. 건물이 소멸되었죠. 그럼 소멸되었다고 유보 추인하나요?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재작년 당시에 23년 당시 사건인 거니까 지금 관련 없는 거죠. 자, 그랬고 회사는 보험금 수령액 3억 2천만 원과 장부가의 2억 3만 원의 차이 8천만 원을 보험 차익으로 계상했다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뒤에 내용은 일단 일충이라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일충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건물비에 대한 삼각시분부터 먼저 해볼게요. 일단 건물비의 장부상의 삼각비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요. 일단 1,500이 있죠. 자, 그리고 더 읽어보시는데 이제 우리 이 페이지 끝에 보시면 회사는 2024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500만 원을 25기의 전기료 손실로 계상했다라는 것은 장부상에 있는 금액 말고도 감가비가 추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이 있는 상태이고 다시 여기에서 한도를 그려보실 건데 그때 한도는 주택가격이 얼마죠? 3억이죠. 3억. 그리고 3억이고 뭐 똑같이 0.05 하시면 금액은 1,500 나오겠죠. 그래서 한도가 500만 원 추가되었으니까 세무정 일단 마시면 송금불산이 건물비 삼각부인에 500만 원만큼 유보로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뭘 고라고 있냐? 건물비에 대한 일충을 이제 환입해야 되고 있는 거죠. 일단 먼저 일충을 환입하기에 앞서서 일충이 설정액이 얼마인지 봐야 되고 있는 거죠. 자, 별표 4번은 이제 시상각충당금 환입이고요. 일단 우리가 먼저 구하는 거는 설정액부터. 자, 설정액은 얼마예요? 일단 전체 보험차액이 아까 자료에서 보시면 8천이 있죠. 8천이 있는데 자, 이때 8천은 장부상 금액이지 텍스 금액 아니죠. 이 텍스 금액은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해서 화재난 건물에 대한 유보가 추인되고 난 다음에 그걸 잠깐만 나머지 고려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당시에 추인되었던 유보가 2천이 있으니까 설정액은 설정이 아니죠. 보험 차익은 6천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굳이 이게 와닿지 않으신다면 보험금이 얼마냐면 3억 2천이고요. 3억 2천이고 소멸된 장부가액이 2억 4천 더하기 2천이니까 텍스장 장부가액이 이 금액이니까 얘의 차익을 뭐 보험처에 볼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편리하고 이해가 쉬워요. 자, 그랬고 두 번째가 이제 자, 우리 보험 차익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금액을 구하고 있는 거죠. 미사용액. 자, 미사용액 얼마예요? 나의 보험금, 전체 보험금이 3억 2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내가 건물을 사고 남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보시면 다시 괄호 2번 자료 보시면 회사는 보험금 수령액을 건물비 취득에 사용하지 않았다. 즉 동전사님 건물만 사고 나서 남은 금액을 딴 데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사업에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억 2천에서 건물비 취득가액 3억을 뺀 나머지 2천만 원을 우리가 사업에 안 썼으니까 충당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일시장 중간금액 설정액 그 당시 금액은 전체 보험차익 6천 중에서 2천 빼고 있는 4천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기 중 환입액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 환입액은 얼마예요? 환입액은 전체 일충 4천 중에서 자, 이때 분모와 분자는 북상금액이 아니라 텍스상 금액이죠. 텍스 금액 비율대로 환입하시면 그때 비율이 3억 분의 1,500 나오겠네요. 이 1,500은 우리 건물 시분했던 이 삼각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금액 보시면 200만 원 나오네요. 그래서 입금 산입 하시고 입금 산입 일시장 충당금 환입
이라고 해서 200만 원만큼 유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음 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두 번째 자료 2번에 무형자산 있죠. 이 무형자산과 비품은 좀 쉬운 내용이어서 점수 주기 위한 자료였었어요. 자, 보시면 무형자산 당기 7월 1일에 상표권을 5천에 취득하여 감가비로 1,000만 원 계산했다. 상표권의 범위세법상 기준 내용수는 5년이다. 고 나와 있죠. 상표권을 올해 신규로 취득한 상태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신종 자산이고 우리 세법상과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고려할 게 신고 내용 연수인 거죠. 그런데 무형자산은 개발비를 제한 나머지 항목들은 신고 내용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준 내용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상각률은 이제 5년짜리인 거니까 0.01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어려상관 고려한다면 이제 한도를 구할 수 있겠죠. 계산 패스할게요. 3번은 비품인데 자, 보시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동묘가 3년간 사용하던 비품을 당기 10월 20일에 6천만 원 취득했다. 이렇게 외부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매입하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항상 고려할 게 중고 여부인 거죠. 3년간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 법인의 기준 내용수가 5년짜리 때문에 50% 이상 경과되고 있는 것이어서 중고인 거죠. 따라서 수정 내용 연수, 수정 내용 연수는 5년의 반인 2.5년 중에서 2년까지 되고 있는 거죠. 상각 0.5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 금액이 6천인데 취득 당시 시가가 3천입니다. 고가 매입이죠. 고가 매입인데 흑성이 아닌 거니까 우리는 의제 기부금을 고려되고 있는 거죠. 정상가액은 130% 보시면 3,900 나오는 거니까 이제 초과 금액은 2,100 되겠죠. 2,100만 원은 비품이 아닌 거니까 송금산 2,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하시고 그러면서 이 기부금 뭐예요? 비지정 기부금이죠. 동맥 법인인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되겠죠. 송금물산 2,100만 원 기타 사출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고려할 거는 마이너스 유보가 있으니까 상가액분, 상각비 고려하시고 하면은 되겠죠. 넘어갈게요. 설명 넘어갈게요. 됐고 이제는 자료 2번인데 자료 2번은 이제 저희 교재 이론 노트에 있는 사례를 좀 문제화하고 있는 상환수익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최근 개정상이니까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물어보는 거는 갑법인과 을법인의 두 법인의 세무적 물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